안녕하세요.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월 20일 월요일이에요. 절기상 대한이에요. 입춘부터 시작해서 24번째 대한이 이제 끝이에요. 다음 달 이제 초순이면은 이제 입춘부터 시작하겠죠. 그러면은 한 달에 하여튼 2개씩, 절기가 2개씩 들어있고, 계절당 6개씩 있어서 4계절이니까 6, 4, 24 해갖고 24개의 마지막, 지금 24번째 대한이에요. 소환보다는 덜 춥고, 그죠? 자, 그러면 이 대한, 날씨가 그러니까 소환보다는 훨씬 따뜻해요. 이런 따뜻한 기운을 햇빛을 이렇게 창가에서 햇빛도 받으면서 저랑 같이 공부해요. 제가 준비한 거는 물을 자문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자문이라는 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. 그러면 여기에서도 물을 자 같은 경우에는 자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옆에 이렇게 생긴 이거랑 동자 같은 자다. 이 두 글자가 같은 글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버금 차자예요. 버금 두 번째다 이런 얘기죠. 여기서 차는 여기 글자 자 소리 이제 자잖아요. 물을 자잖아요. 그러니까 버금차 할 때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, 버금차 설명해 드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 여기 우리가 보통 뭐 이수변 그러는데 얼음빙에 이제 부수예요. 부수의 얼음빙. 그런데 원래 자원 설명은 두이하고 하품음이 결합된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하품 들어지게 게으르게 하면서 두 번째를 미루는 거예요. 예, 공부해. 그러면 알았어요. 저 잠깐만 간식 먹고요. 그럼 다 먹고 나면 또 얼른 공부해. 간식 다 먹었으니까 그러면 저 TV 지금 노래 끝나면은 갈게요. 할게요. 뭐 이러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이게 버금차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고, 자문. 내가 저 사람에게 자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기에 입이 나와 있고, 그래서 자문할 때 자문기관 뭐 이런 얘기할 때 보면은 당연히 물을 문자가 나와야 되겠죠. 자문한다. 그러니까 자문을 구한다 뭐 이런 표현보다도 그냥 자문을 한다 이렇게 이게 말하는 게 이제 맞다는 표현이 이게 나와요. 그 여기에 보면 물을 자 그러면 이것도 물을 자인데 여기에 말씀원이 들어가 갖고 말 그대로 이거 말로서 상대방에게, 그러니까 전문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이제 묻는다 이런 얘기잖아요. 그래서 여기 말씀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것과 이거는 동자다, 같은 한자다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이제 똑같다 뭐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자문 그러면은 내가 뭐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없어요. 그죠? 근데 지금 내가 이 부분을 꼭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내가 문외한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거나 전화로 이제 뭐 물어보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럴 때 자문한다.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. 이거는 점령할 점. 뭐 점칠점이라고도 해요. 뭐냐,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점거 농성 뭐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점거하다.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차지해서 그 자리를 이제 잡고 있을 때 점거하다. 보통 시위할 때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. 점거 농성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. 뭐 점성술 뭐 이럴 때. 그러면 이거는 점령하다 하고 그다음에 점치다. 이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거는 점복자예요. 저게 부수예요. 점복자가. 그러면 점복은 뭐냐면 그 자전에 보면은 거북이 구갑이라고 나왔어요. 거북구자에다가 갑옷갑자. 그러니까 거북이 등딱지. 얘에다가 이제 그 점을 이제 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 갈라진 틈에다가 뭐 이렇게 술이나 꿀 같은 걸 부어서 흐르는 방향을 보고 이제 점을 쳤는데, 만약에 제가 지금 점성술사예요. 그래서 지금 전쟁을 저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느냐, 승산이 있냐. 만약에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아예 출정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장 출정하겠다 하고 이제 점성술한테 이제 물어보는데, 점성술사가 출전해도 된다, 우리가 이긴다.
했는데 졌어.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야. 자기 목숨 걸고 해야 돼요. 점성술사가.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전쟁을 나갔어요. 우리 역사로 말하면 그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할 때 장수왕이나 광개토대왕 뭐 이때 완전히 막 고구려 땅이 엄청 커지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밀리고 밀려서 처음에는 한성, 서울이 수도였는데 나중에는 웅진으로, 그러니까 지금의 공주로 또 이게 수도가 옮겨지고, 그 다음에 사비, 지금의 말하면 이제 그쪽 그 부여 쪽 그쪽으로 이렇게 그 수도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. 이게 땅을 빼앗기니까.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장수왕이 지금 쭉쭉쭉 남하 정책을 이제 펴서 땅이 이게 넓어졌어요. 백제 땅까지 막 한강역을 다 차지했어. 그렇게 된다라면 만약에 점성술사가 그렇게 얘기했다. 그럼 그 사람은 온갖 어떤 금은보화를 이제 선물을 받는 건데,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. 여기에도 그러면 점치다. 이 점을 치는 거예요. 지금 점복자 이게 설명을 좀 전에 했어요. 그럼 점령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지역을 탈환했어요. 빼앗았어. 그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차지한다. 땅을 차지한다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거는 점령. 그 땅을 점령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차지한 거니까 영토가 그만큼 넓어질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럴 때 이제 이 글자를 쓴다. 그래서 여기서 그 점칠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점복이 부수다. 입구가 부수가 아니고 기억을 해두세요. 그 다음에 세 번째. 이거는 문지를 찰. 문지를 찰 그러면 뭐 마찰. 마찰 같은 경우에도 문지를 마. 아이고. 여기 문지를 마. 그러면은 마찰이라는 거는 만약에 제가 이제 청바지를 입었는데 허벅지에 살이 많아서, 예를 들면 좀 많진 않아요. 허벅지에 살이 많아서 걸을 때마다 피샥피샥 이렇게 막 서로 다 닿는다 그러면 그 부분이 닿을 거 아니에요. 마찰로 인해서. 이런 마찰이란 뜻도 있고, 그러니까 뜻이 서로 맞지 않아서 옥신각신하는 거. 저 두 사람 간에 요새는 마찰이 좀 생겨서 좀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맞나? 뭐 이런 얘기할 때 마찰. 꼭 이렇게 이게 어떤 서로 물체가 닿아서 닳아 없어지는 그런 것만 마찰이 있는 건 아닌 건 뭐 아시죠? 그 다음에 이거는 찰과 상. 이 찰 여기에다가 여기 과. 지나칠 과자에다가 상, 다칠 상자 써서, 만약에 제가 어디 가다가 넘어졌는데 여기 상체기가 조금 났어요. 막 피가 조금 나. 그러면 찰과 상, 그래서 소독약을 일단 바르고 거기다가 뭐 꺼지를 묻힌다든지 반창고 묻혀갖고 이 좀 살이 새살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반창고 떼고 뭐 이러잖아요. 찰과 상 할 때 찰을 이 문지를 찰자를 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. 마찰 뭐 이런 거 할 때 찰자 이거 쓰는데, 여기 동그라미 친 것만 보면은 이거는 제사 제자예요. 제사 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살필 찰. 뭐 관찰하다 이럴 때,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사 제라 그랬어요. 제사를 지낼 때 그 상 차림에 맞게 했는지 아니면은 뭐 빠뜨린 음식은 없는지 하고 살펴본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손수가 나왔어요. 여기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찰자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. 이게 벌써 답이 딱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여기 문지를 찰은 여기 살필찰이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, 그 다음에 손수가 나와서 손으로 뭘 문지른다.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은 뭐 어려울 거 없죠. 그래서 되게 보면 문도 이렇게 미닫이 이런 거 보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밑에가 닳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면은 왜 마찰이 되니까 서로 맞부딪히니까 다르니까. 그래서 여기에 문지를 찰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이거 손수 뺀 나머지 이거는 살필 찰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, 그럼 우리가 이제 회의 문자식으로 해석을 하면 외우기가 더 쉽잖아요. 그러면 문지를 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비유 들은 것처럼 청바지가 이게 허벅지가 서로 닿는 부분, 안쪽에서 뭐 서로 닿으면 자꾸 닳아버리고 그러면은 아, 이 청바지 내가 엄청 아끼는 바지인데 하면 한번 다시 내가 살펴보고, 이게 살필 찰이니까 이게 좀 오늘 내가 많이 걸었는데 많이 닳았나 하고 살펴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어렵지 않지 않나 이거죠. 우리가 찰과 상이라든지 마찰 이런 거는 아주 귀에 익숙한데 한자는 낯설 수도 있어요. 이게 이 낯선 거는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.
여기는 암기해야 할 때는 장사가 없어요. 무조건 암기는 해야 돼요. 근데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요령을 내가 가지면서 요렇게 외우니까 기억에 오래 남더라.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방식대로 아니면 자원풀이 설명대로 외우시면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제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또 수요일 날 새로운 글자를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